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루나 에어라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진노랑, 출판은 바른북스입니다. 인간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면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에는 이 음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생존의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래에 수많은 요리 예능 프로들이 성행하는 것만 보아도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에 더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을 떠나서 편안한 휴식과 이국적인 경험이 있는 낯선 곳으로의 비행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경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먹는 기내식은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행의 흥분과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흥미로운 경험이 바로 기내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여행의 추억 중에서도 아주 즐거운 부분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 루나 에어라인은 기내식이라는 아주 신선한 주제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엮어내는 재미있는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음식, 그 중에서도 비행기 안에서 즐기는 식사인 기내식이라는 좀 독특한 키워드로 환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 인생에 크고 소중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법한 가족들 간의 이야기, 또 친구와의 이야기, 스쳐 지나간 연인, 인연과의 이야기들이 아주 현실적인 큰 공감을 주면서도 거기에 초자연적인 수호신과 같은 선배 승무원이라는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서 이야기를 풍성하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승무원들 사이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신비한 항공기와 그 비행기에 얽힌 괴담, 그리고 우연히 그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승무원들의 기내 쉼터죠. 장거리 비행일 때 잠깐 가서 교대로 쉬고 오는 그 기내 쉼터인 캐빈에서 만난 어떤 신비한 선배 승무원이 전해준 사내 기내식 밀키트 응모전, 이런 구체적인 설정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거기에 각각의 승무원들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기내에서 진상 승객과 승무원의 갈등이라는 요소도 이야기에 더해져서 이야기를 좀 다채롭고 풍성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즐길 거리가 다채로운 이야기다 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방금 이야기 드린 그 기내식 응모를 전달해주는 그 선배의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네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크루가 넌지시 대화의 흐름을 바꾸었다. 네 분 모두 함께했던 누군가나 인상 깊었던 기억이 담긴 맛을 떠올리시네요. 그럼 여기 응모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크루가 휴대폰 화면 위에 저장된 이미지를 띄우더니 네 사람을 향해 내용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기내식으로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커스텀 리마인드 기내식 밀키트.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속 맛을 공유해 주세요.
네, 이런 공모전을 공유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기내식 응모전, 특별전이라는 좀 독특하고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 음식과 음식이 주는 푸근하고 따뜻한 기억이라는 이런 흥미롭고도 공감 가는 이야기를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같이 듣던 사람과 장소, 그 시절의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음식에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억의 음식을 맛보면 함께 그 음식을 나누던 사람과의 기억, 그 음식을 해주던 사람과의 추억들이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그때 그 시절 그 음식과 똑같은 맛이 잘 나지 않는 것에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음식에는 추억이라는 마법의 스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음식을 생각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엄마의 김치찌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먹었을 법한 엄마의 집밥일 것 같고요. 같은 김치와 같은 조미료를 똑같이 사용해도 이상하게 그 맛은 재현이 잘 안 됩니다. 만약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김치찌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맛에 대한 그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친구와 학교 앞에서 함께 먹던 떡볶이,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할머니의 집밥, 결국은 사랑의 결실을 맺지는 못한 옛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그런 음식들, 이런 요리에는 레시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엄마의 김치찌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본문 중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울먹이던 목소리가 결국 눈물로 얼룩져갔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등진 채 서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들려온 흐느낌에 놀라 엄마가 뒤를 돌아보았다. 빨갛게 물든 토끼 눈 한 쌍이 원망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슬픔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당황한 엄마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윤서는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엄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엄마표 김치찌개로 덮어보려던 마음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버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갑작스러운 위로의 대상을 잃어버린 김치찌개도 부엌에서 홀로 쓸쓸히 식어갔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엄마의 김치찌개, 소울푸드를 먹으러 갔는데 엄마와 또 서로 생각이 달랐죠. 네, 갈등이 생겼고 못 먹고 뛰쳐나오고 이런 가족 간의 갈등들. 엄마의 김치찌개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이렇게 음식이라는 키워드로 가족과 친구, 연인과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키워드는 음식이지만 결국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 주변의 존재들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오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깊어져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거나 심지어는 아예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해진 마음으로 다시 인연의 끈을 연결해 가다 보면 또 다시 이어지는 것이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식구고 또 친구이고 연인인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윤활제가 되어주는 것이 음식이라는 점은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주로 부부 중심의 혈연적인 친족 관계를 뜻하는 반면에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식구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먹는 관계를 뜻하는 식구는 가족하고 유사한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사람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함께 먹는 사이, 이런 사이는 그 돈독함이 가족과 못지않은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가진 관계고 그런 따뜻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밀키트 응모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공된 모든 재료는 갓 제조되어 진공 포장된 것으로 별도의 해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깃든 따스함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조리하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밀키트를 활용하여 잊고 지냈던 날들과 그 추억 속에 담긴 맛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주었던 온기가 더 이상 식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데우는 리마인드 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밀키트 공모전에 공모를 하면 어떤 샘플 키트 같은 게 집으로 배달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루나 에어라인은 살아가면서 어긋났던 관계들이 다시 퍼즐처럼 아주 신비하게 맞춰지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또 다른 키워드는 여행이 아닐까? 또 이렇게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긴 여행이자 비행인 것처럼 이번에 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것은 다음 비행, 다음 여행에서 분명히 다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여행의 길에서 음식이라는 마법의 요소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부드럽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훈훈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루나 에어라인, 추억의 맛과 함께 비행합니다. 진노랑 지음, 바른북스. 독자분들 삶 중간중간 내쉬는 큰 숨에 어린 고민이 포근한 추억의 맛으로 사그라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이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인천발 워싱턴행 비행기 안. 늦은 밤이라 교대를 마친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승객분들이 잠에 빠져들어 적막감만이 맴도는 고요한 기내였다. 점점 더 짙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커튼 너머의 갤리만이 유일하게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방금 기내 순찰을 돌고 돌아온 신입 막내가 조심스레 갤리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미리 내려놓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수고 많았어요. 워싱턴 비행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었죠? 네, 미국 노선은 이번이 첫 비행이어서 설레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긴장돼요.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오늘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신입 막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담긴 핸드드립 커피를 받아들고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아직 인턴 기간 중이라 그런지 한껏 경직되어 힘이 바짝 들어간 모습을 보고 선배 승무원들이 미소 지었다. 잠시 조용히 커피를 넘기는 소리만 들려오던 그때 나직하지만 다소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국 비행이 처음이면 그 이야기도 아직 못 들어봤겠네요. 선배님들을 통해서만 전해 내려오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우리 항공사 뉴욕 비행 괴담. 네? 뉴욕 비행 괴담이요?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던 인턴 승무원 얼굴의 눈이 더 커지더니 이내 두려움과 궁금함으로 물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되물었다. 그러자 맞은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지더니 조곤조곤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10시간 이상의 비행은 처음이라고 하니 아직 승무원들 벙커는 못 들어가 봤죠? 그 외에 장거리 노선에서 팀별로 번갈아 가면서 몇 시간 쉬다 오는 공간 말이에요. 인턴 승무원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겨우 대답하자 건너편의 목소리가 싱긋 웃으며 퍽 조용한 목소리로 대단한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려는 듯 속삭였다. 우리 항공사 인천 뉴욕 간 비행 스케줄 중 특정 항공편의 벙커에 관한 이야기인데 밤비행 교대팀들이 벙커 침대에서 잠이 들 막내 승무원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이야기에 빠져들던 중 등 뒤에서 갑작스레 커튼이 휙 젖히더니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36D열 손님께서 콜 버튼 누르셨는데 아직 아무도 안 가봤나요? 설마 또 막내한테 그 얘기하느라 정신 없었던 건 아니겠죠? 손님들 대부분이 주무시기는 해도 우리는 지금 일하는 중입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집중하세요. 사무장의 등장에 놀란 승무원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느라 하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막내 승무원도 서둘러 36D 열 손님께로 향하였지만 움직이는 발걸음과 다르게 신경은 여전히 온통 그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다. 루나 에어라인 인천발 뉴욕행 비행.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7월 27일 오후 8시 16분이며 기온은 섭씨 28도입니다. 이번 비행도 갤럭시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저희 루나 에어라인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캐빈 크루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앞으로도 손님 여러분께서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숙련된 기장의 솜씨 덕분에 비행기가 부드럽게 지면에 닿더니 곧이어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며 비행기가 느린 속도로 게이트 앞에 멈춰섰다. 14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이 막을 내리고 승무원들이 함께 비행한 손님들께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한동안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모든 손님들이 기내를 떠나고 남은 승무원들은 손님들이 머물다 간 좌석과 화장실 그리고 기내 선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혹시 모를 분실물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했다. 최종 점검이 모두 끝나자 승무원들은 기장들과 모여 수고했다는 인사를 나누며 기내를 벗어났다. 입국과 관련된 절차를 마친 뒤 기장을 선두로 부기장, 팀장 직급 순으로 뒤따르며 공항 앞에서 호텔 픽업 차량을 기다렸다. 장시간 비행에 다들 지친 터라 생기를 잃은 얼굴에 더해 목소리마저 시들거리는 모습이었다. 미니버스에 올라탄 후 조용한 차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린씨, 오늘 미주 비행은 처음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땠어요? 아,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선배님들이랑 사무장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들 너무 잘 챙겨주신 덕분에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차 때문인지 분명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하며 보냈는데도 여전히 같은 요일이어서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왠지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는 것만 같아 좀 신기해요. 인턴 승무원 나린의 말에
선배 승무원들이 모두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고단함보다 설렘이 묻어나는 나린의 대답에 팀장이 지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장거리 비행이라 많이 긴장해서 피곤할 법도 한데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호텔 도착하면 되도록 일찍 마무리하고 오늘은 푹 자요. 그래야 내일 활동하는데 지장이 덜할 거예요. 팀장의 목소리에 나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살짝 아쉬움이 남는 표정을 짓자 이를 눈치챈 다른 목소리가 나린의 뒤에서 들려왔다. 팀장님께서도 오랜만에 뉴욕 비행이시죠? 괜찮으시다면 시간도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는데 가볍게 랜딩 비어 한 잔 어떠세요? 나린 씨도 그렇고 다들 간만에 뉴욕의 야경을 눈에 담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요. 부사무장의 목소리에 팀장이 조금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팀장 없이 오붓하게 모인 자리가 더 편할 것 같지만 기꺼이 저도 끼워준다면 동참할게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비행 다음날 마시는 맥주는 어쩐지 랜딩 비어의 그 개운하고 후련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 기장님들께서도 괜찮으시면 같이 자리하시겠습니까? 팀장의 제안에 기장들의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다. 곧이어 미니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기 몫의 짐들을 챙겨 차 안을 벗어났다. 참석 여부는 강요가 아니니 랜딩 비어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30분 뒤 로비에서 모이기로 하고 각자 배정받은 객실로 흩어졌다. 얼마 뒤 다소 편안한 차림새로 호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3355 짝을 지어 가까운 펍으로 이동했다. 팀장을 비롯하여 같이 비행했던 승무원들 대부분이 랜딩 비어의 시원 짜릿한 유혹에 이끌려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뉴욕의 밤거리를 걸었다. 선배들의 뒤를 따라 걷던 나린도 신기한 눈빛으로 거리의 곳곳을 급하게 눈에 담으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펍으로 향한 승무원들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간단하게 주문했다. 내일은 비행이 없는 오프였지만 리듬이 깨진 채로 호텔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가볍게 한잔하고 돌아가자는 분위기였다. 곧이어 주문했던 맥주가 나초와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였다. 쫀득 고소한 치즈와 아삭한 파프리카가 나초에 어우러져 달콤 짭조름한 조합으로 장거리 비행의 긴장과 피로를 녹여주었다. 거기에 차가운 맥주잔에 담겨 나온 시원한 생맥주에 부드러운 거품 위로 탄산이 톡톡 튀어오르며 경쾌하게 승무원들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는 듯 보였다. 짠! 오늘 비행도 수고 많으셨습니다.